A란 다항식을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때 항등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예요. 이때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작아야 돼요.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를 항등식으로 세우면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몫을 qx라고 할게요. 나머지가 x 플러스 1. 근데 fx 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해요. 여기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으니까 fx 제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항이 2개라고 생각하고 항 2개의 제곱식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항 2개의 완전 제곱식은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뒤에 거 제곱이죠. 그래서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1 qx의 전체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각각 제곱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이때 이제 전개해보다 보면 x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fx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이 부분은 나누어 떨어지고요. 이것만 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돼요. 즉 이 식이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1 하고 2x가 남죠. 즉 fx의 제곱의 식은 이렇게 x제곱 플러스 1을 묶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2x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상태만 보아도 x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 것은 나머지가 안 나오고 이것만 한 번 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로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rx는 2x예요. r3은 6.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이 관계식에 대입할 수 있는 문장이 있고요. 마지막에 A 자동차, B 자동차의 배기량을 이제 식으로 표현해서 그거 B를 구해야 돼요. 자, 각각의 문자가 뜻하는 것은 얘가 배기량, R이 보어, H가 스트로크, M이 실린더 개수. 자, 문장을 표현해 볼게요. A의 보어는 B의 보어의 3분의 2배이고 이거는 A의 보어는 이름을 RA라고 달아줄게요. A의 보어는 B의 보어의 3분의 2배이고 A의 스트로크는 HA라고 이름 달을게요. HB의 8분의 9배이다. 실린더 개수는 똑같다고 해요. 이때 AB의 총 배기량을 자, 각각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선 A, B 이렇게 쓰고 나중에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B 것은 파이 2분의 RB 제곱 분모 1000 HB MB죠. A는 파이 2분의 RA라고 할 거를 RB 곱하기 3분의 2라고 해요. 3분의 2 RB 그거 전체 제곱.
분모천 HA라고 할 걸 이렇게 8분의 9 HB MA나 MB는 서로 똑같다고 했어요. 자, 이제 위아래 약분을 해볼게요. 똑같은 거 약분을 해줘요. 자, 남는 거 적을 건데 제곱을 좀 전개를 해주면 좋겠죠? 한번 다시 적어보면 4분의 RB의 제곱이고 4분의 제곱이 여기도 있다는 거 9분의 4RB의 제곱 거기에 8분의 9까지 있어요. 4분의 RB의 제곱 없어지고 남는 게 9분의 4 곱하기 8분의 9 약분하면 2분의 1 2차 함수의 최소값은 꼭지점이 이 구간 안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라질 수 있죠. 자,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이고요. 꼭지점을 구해보면 x-2p 제곱 마이너스 4p의 제곱이에요. p에 따라서 꼭지점이 달라질 텐데 그럼 최소값도 달라지겠죠? p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와 2분의 1일 때의 최소값을 각각 구해봐요. p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예요. 구간이 0에서 2까지거든요. 0에서 2까지면 그럼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네요. 최소값은 0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에요. 0 대입해보면 0. 그래서 G-1, P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최소값은 0. P가 2분의 1일 때를 봐요. 그럼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에요. 구간이 0에서 2까지니까 이렇게 꼭지점이 포함되고 꼭지점이 가장 최소값이 돼요. 그래서 G 2분의 1은 마이너스 1 두 값을 더하면 마이너스 1 꼭지점에 따라서 구간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두 다항식 fx, g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대요. 이 gx는 x제곱 곱하기 fx고요. 그럼 gx 대신에 x제곱 곱하기 fx라고 적을 수가 있고 이 좌변 우변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면 네, 항등식이죠. 계수 비교를 통해서 이제 a, b를 알아낼 수 있겠어요. 우선 몇 차식인지를 봐야 되는데 x제곱 fx 최고차를 비교해봐요. 좌변의 최고차는 fx와 x제곱이 곱해진 거예요. fx가 n차식이면 2차랑 fx랑 곱해지기 때문에 좌변은 n 플러스 2차식이에요. 우변은 최고차가 3차죠. 이게 3차랑 같아야 되니까 n은 1차식이에요. 그쵸? 이제 1차식인 fx를 px 플러스 q라고 두고 계수를 비교해 볼게요. 동료한끼리. 우선 3차부터 목표는 gx를 x-4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네, g4 이렇게 구하면 되죠. g4 구하려면 gx가 x제곱 곱하기 fx니까 이 fx, pq만 알면 되겠네요.
최고차부터 비교해 볼게요. 3차 계수는 1. 좌변의 3차는 p 더하기 3p. p는 4분의 1이고요. 그리고 1차가 지금 공개되어 있으니까 1차를 추적해 볼게요. 여기선 1차항이 나오지 않고요. 3차랑 2차만 있고 1차는 1차랑 상수 이렇게 곱한 데서 나오죠. 4q가 바로 2. 그럼 q는 2분의 1. 그럼 gx는 x제곱 곱하기 fx가 px 플러스 q. 그럼 g4는 16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6 더하기 8 24. 두 이차함수 fx와 gx가 있는데 fx의 그래프는 x축에 접하고요. 그리고 gx랑 fx의 그래프는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면 우선 fx부터 볼게요. fx는 x축에 접한다고 했어요. x축, 즉 y는 0이랑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근이 하나란 얘기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근이 1개. 즉 2차 방식에서 근이 하나, 판별식이 0이다. 풀면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다라는 거고요. 기억은 옳은 것. 자, 그리고 니은 보니까 a제곱 대신에 4b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a제곱이 4b니까 니은에 a제곱 마이너스 4d는 4b 마이너스 4d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b와 d는 각각의 그래프의 y절편이에요. y절편은 그래프로 그 부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x의 y절편 b, b도 플러스고요. gx의 y절편 d도 플러스인데 d가 b보다 위에 있죠. d가 더 커요. 그럼 b에서 d를 빼게 되면 거꾸로 작은 데에서 큰 거를 빼게 되면 음수가 되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것. 자, 이제 교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근이에요. 즉 fx하고 gx하고 같을 때의 x좌표 찾기. 자, 내림차수 정리하면 2x제곱 a-2x 플러스 b-d는 0인데 이것의 근이 지금 교점의 x좌표 두 개죠.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게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죠. 해보면 a-c제곱 마이너스 428 b-d 얘가 0보다 크다. 이것이 디귿에 적혀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 x축과 접한다. y가 0일 때에 방정식의 근이 하나다. 2차 방식의 근이 하나, 판별식이 0이다. 그리고 교점의 x좌표는 두 이차함수의 연립방정식의 근이에요. 이 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는 건 판별식 0보다 크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x는 꼭지점이 0, n의 제곱 아래로 올라 그림이고요. gx는 기울기가 자연수니까 플러스 y절편이 1인 직선.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A, B 두 점이래요. 그리고 두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고 할 때 이 A, B, CD를 꼭지점을 하는 사각형의 넓이. 자,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꼭지점 자연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 있고요. 그리고 자 n이 1보다 큰 자연수면은 여기 y절편보다는 1이 밑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나는 점이 2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A, B. 이 AB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거래요. C, D. ABCD는 사다리꼴이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 윗변 더하고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죠. 자,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겠어요. 교점의 좌표는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근. y좌표가 똑같다. 뭐 이렇게 대입법이라고 생각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y가 똑같을 때의 x 찾기. 연립방정식의 근. 우선 문자로 돼 있어도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세요. 여기 n-1, n 플러스 1 곱자리 합이 마이너스 2n이 되려면 이 두 개의 식이 곱해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n이 되죠. 자, x좌표가 n-1이거나 n 플러스 1이에요. 물론 앞쪽에 있는 C점의 좌표가 n-1이고 D가 n 플러스 1이겠죠. Y좌표는 여기 2차식에 대입해도 되고 직선에 대입해도 돼요. 직선에 대입한 걸로 A좌표 찾아볼게요. n-1, 2n 괄호 n-1 플러스 1이니까 2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B점 n 플러스 1이 x좌표고 2n n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2n의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n의 식으로 표현해봐요. 윗변 아랫변 더하고 높이 곱하고 2분의 1. 자, 윗변 아랫변이 y좌표죠. y좌표 두 개 더한 거 4n의 제곱 플러스 2. 높이는 n 플러스 1에서 n 마이너스 1을 뺀 거죠. 그러면 2가 돼요. 넓이가 이 약분해서 4n의 제곱 플러스 2가 됐어요.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가 66이 되는 n만 찾으면 돼요. 이 값이 66. n의 제곱이 16. n은 자연수니까 4.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돼요. 문자로 되어 있지만 인수분해가 됐었고요. 그럼 좌표를 이용해서 y좌표, x좌표의 차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n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정삼각형은 모든 각의 크기가 60도죠. 정삼각형의 한 꼭지각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이 2등분되고 각이 30도, 60도, 90도 직각삼각형이 나타나요. 이 변의 비는 30도 마주보는 게 1, 60도 마주보는 편이 루트 3, 직각 마주보는 편이 2, 1대 루트 3대 2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변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직사각형 DFG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그때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둘레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원의 둘레를 알려면 이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겠죠? 자, 접하고 있는 원 문제가 나오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이랑 연결했을 때 직각이다를 표현해 주세요. 그쵸?
그리고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인데 반을 갈라보면 여기 30도, 30도, 90도, 그럼 여기 60도인 특수삼각형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쪽에도 접하고 있네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여기도 R이고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R. 그대로 직각이니까 R.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에 이 변의 길이만 알아내면 그러면 원의 반지름을 알 수 있고 원의 둘레는 2πr이니까 원의 둘레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해 볼게요. 정삼각형의 변의 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을 갈라요. 정삼각형에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같겠죠. 이걸 x라고 하면 여기 60도, 30도, 90도 삼각형이니까 여기 루트 3x고 커다랗게 여기가 10, 변의 길이가 10이니까 여기 A에서 높이 이렇게 H라고 하면 이 AH 길이도 10 루트 3이죠. 요거를 P라고 하면 PH, 즉 직사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것은 10 루트 3에서 루트 3x를 빼면 돼요. 자, 이제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직사각형 D, E, F, G 넓이는 가로가 2x, 세로가 1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x예요. x 2차식이죠. 마이너스 2 루트 3x 제곱 20 루트 3x 2차식 값이 최대일 때의 x를 찾아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3 묶어내면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넓이의 최대값이 궁금한 건 아니니까 넓이가 최대일 때 x가 바로 5다. 여기가 x인데 그러면 이만큼이 10, 여기가 5면 우리가 궁금했던 이 길이가 바로 5라는 걸 알 수 있죠. x가 5일 때 이 B2의 길이가 5예요. 그러면 B2를 반지름으로 표현한 게 루트 3R 더하기 R이니까 이게 5일 때 R을 찾으면 되죠. 루트 3 플러스 1R이 5.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1분의 5 유리화하면 2분의 5 루트 3 플러스 1. 그 원의 둘레는 2πr이니까 2배에서 5 루트 3 플러스 1 파이가 되죠. 자, 5 안으로 넣어주면 비교할 수 있는데요. 비교해보면 P하고 Q가 둘 다 5이죠. 그래서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25 더하기 25. 정답은 50. 문제의 상황을 그래프로 먼저 표현해보면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이고 직선은 기울기가 1인데 두 점에서 만난대요. 아래로 블록 직선 기울기 1인 걸로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교점의 좌표, x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해요. A, B, C는 알파, F알파. 이 식이 Y는 fx니까 여기가 F알파. B라는 점은 x좌표는 베타인데 y좌표는 F알파예요. 즉 y좌표는 요거랑 높이가 똑같다는 거고 x좌표는 여기란 얘기죠.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수직으로 만나는 요 점이 B가 되겠네요. B점의 y좌표가 F알파, x좌표는 베타. 그리고 이게 C점.
C점이 F 베타. 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이라고 해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표현할 건데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 이 알파를 이차함수식에 대입하지 말고 직선에 대입해서 y좌표를 표현해 볼게요. 교점이니까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1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1 여기도 베타 콤마 알파 플러스 1이고요. 넓이 계산하기 위해 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여기도 베타 플러스 1에서 알파 플러스 1을 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당연히 45도 각도라서 1대 1대 루트 2 비율인 거죠. 여기 같을 수밖에 없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2분의 1 나누게 8이다.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16이다. 자, 이걸 이용해서 K를 어떻게 구할까요?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근이에요. 공통의 X, Y가 교점인 거죠. 그럼 연립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X 플러스 1이 같다는 이거의 근이 X는 알파, 베타인 셈이에요. 자, 그럼 이거랑 근하고 계수의 관계 연결하면 K가 구해지는 거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두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K-1 이들이 들어간 곱셈 공식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16은 4 마이너스 4 K-1 하면 K-1 4로 나눴거든요. 그러면 빼면은 10이니까 마이너스 3 K는 마이너스 2 K가 구해졌으니까 fx가 분명해졌어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 f6은 3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28. 이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y좌표가 똑같은 것은 x좌표 중앙이 대칭축이다. 좌표가 x는 p라면 요 알파와 베타 중점이 p라는 거. 그럼 한 점을 t라고 하면 둘이 합쳐서 2p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점의 x좌표는 2p-t라고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y좌표가 똑같은 x는 축 p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한 점이 p면 둘이 합쳐서 2p여야 되니까 2p-t로 둘 수 있다. 문제의 a점은 직선 위의 점이고요. 이 직선 위의 점 A의 X좌표의 범위는 교점 2하고 10 사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A점이 있는 거죠. A점을 이렇게 잡고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B, 거기서 X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fx가 만나는 건 C, 그리고 이렇게 Y축에 다시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A점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이 점과 만나는 것을 D. 그러면 이 ABCD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차 함수인 fx는 축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11이에요. 여기 위치가 2분의 11. t는 2분의 11은 아니고 그러면 2분의 11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을 때의 둘레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A라면 이쪽이 B고 얘가 C고 요 라인에 수선해만 이렇게 내린 거니까 이제 여기가 D가 되겠죠.
그러면 A가 이쪽에 있을 때보다 직사각형의 둘레가 확실히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으로 설정해서 둘레 길이 최대값을 구해볼게요. 즉 t가 2분의 11보다는 크고 10보다 작은 여기 라인에 위치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t가 2분의 11하고 10 사이에 있을 때 A점의 좌표가 이렇고 이거 둘레를 표현하기 위해서 D점의 X좌표도 설정해야 되는데 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의 좌표의 합은 2P가 되는 거죠. 즉 T하고 요 점하고 합쳐서 11이 돼야 되니까 이 D점의 X좌표는 11-T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로 길이는 T에서 11-T를 뺀 거니까 2T-11이고요. 자, 세로는 T를 대입했을 때 fx T의 제곱 플러스 11T-10 AB 길이는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죠. T의 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0이 돼요. 자, 그럼 ABCD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가로가 2T 마이너스 11이니까 14T 마이너스 31의 2배 자, 최대값을 구해보죠. 꼭지점부터 구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7제곱 마이너스 49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플러스 98 마이너스 62 t에 따른 둘레의 값은 이렇게 2차 계수가 마이너스인 위로 볼록 분포를 따르고요. 7을 대입했을 때 36이 가장 이렇게 둘레 값이 커요.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요. 이 범위 안에서 둘레의 최대값은 36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당식 fx가 다음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양수 p 값을 구해야 돼요. fx를 x 플러스 2로 x제곱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가 둘 다 3p의 제곱이 되도록 식의 틀을 잡아줄게요.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4, 3p 제곱 qx로 두기보다 fx가 4차인지 알고 최고차 개수도 1이니까 1차, 2차, 다시 1차 x 플러스 a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도 3p제곱이고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도 3p제곱이 돼요. 다음에 나조건을 통해서 a를 구해볼게요. 1을 대입한 것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같다. 1을 대입한 거는 3 곱하기 5 곱하기 1 플러스 a 플러스 3p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은 1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3p 제곱이죠. 둘이 같으면 3p 제곱 없어지고 양쪽에 5 약분하고 3 플러스 3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와 같고 2a는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럼 fx가 지금까지 구해진 걸로 식을 적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에서 x제곱 마이너스 4고 뒤에 x제곱 플러스 4 있고 플러스 3p 제곱이에요. 마지막 다 힌트는 x 마이너스 루트 p는 fx의 인수다라는 건 x의
루트 p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인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니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식이니까 f 루트 p가 0이죠. 그걸 이용하면 p도 구할 수가 있어요. x에 루트 p를 넣으면 루트 p의 제곱이 p p의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3p의 제곱인데 그 값이 0이어야 돼요. 4p의 제곱이 16이고 p의 제곱이 4. 양수 p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당식 fx에 대해서 이 식을 1차식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고, 즉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건데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과 같죠. 그래서 f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이고 fx-2라는 식을 x-2로 나누었을 때도 나누어 떨어진다. 즉 나머지가 0이라는 건데 x 대신에 2를 대입했는 f2-2가 0이라는 거죠. f-2가 마이너스 2, f2가 2가 되는 2차식은 f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x예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곱하기 0이니까 0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곱하기 0 더하기 2가 되니까 fx식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2차 계수가 1이고요. 이제 x에다가 10을 대입하면 12 곱하기 8 플러스 10, 96 더하기 10이니까 106.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의 두근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해야 돼요. 자, fx는 0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근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x값이니까 f는 알파 대입했을 때 0이고 f 베타 값이 0이란 얘기예요. fx는 2차 방정식이고 f 괄호는 0을 만족시키는 값은 이 괄호 안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경우 수밖에 없죠. 자,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은 여기에서의 x를 말하는데 이 괄호 안인 2020-8 x가 알파, 2020-8 x가 베타일 때만 이 등식이 성립하죠. x는 2라고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제 8x가 2020 마이너스 알파니까 8분의 2020 마이너스 알파, 옆에도 같은 형식이니까 8분의 2020 마이너스 베타가 근이죠. 이제 두 근의 합을 계산해 봐요. 두 근을 합하면 분모 8이고 2020인 4040,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묶어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8로 먼저 나눠볼까요? 505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16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정답은 503. 이차함수 x제곱이랑 직선 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 점이 A, B예요. 교점은 여기 x, y와 직선 위의 x, y의 공통의 x, y인데요. 즉, 두 개의 방정식의 공통근이 되는 거죠. 우선 공통근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입법으로 정리하면 x제곱은 x 플러스 k, 이거의 근이 교점의 x좌표예요. 자, 교점의 x좌표를 이제 알파, 베타라고 두고 A와 B점을 알파, 베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도 따라 나오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고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힌트가 이거 삼각형 AOC의 넓이를 S1, 삼각형 DOB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에서 S2 뺀 것이 20이다라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K를 찾아줘야 돼요.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알파 베타로 표현해야 되는데 자, 베타, X좌표가 0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베타는 양수죠. 그러면 길이는 양수로 표현해야 돼서 베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Y좌표는 이 베타 X좌표를 X제곱이나 또는 X 플러스 K에 대입해서 Y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직선인 1차식을 이용하세요. 그래야 빼고 계산할 때 편리하게 돼요. 1차식이 더 편리하다. 베타 플러스 K 이쪽도 알파 플러스 K 그러면 X축 이렇게 위로 있는 것은 Y좌표가 양수이니까 길이로서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이게 베타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K 자 이제 알파인데요. 알파는 0 왼쪽에 있는 2, 4분면의 점이기 때문에 알파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즉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면 이 길이를 2로 사용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로 사용해 줘야 된다는 점 조심해 주고요.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 보면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얘가 S1, S2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높이 둘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즉 2분의 1 묶어내면 전개해서 베타 제곱 플러스 K 베타 마이너스는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요 값이 20 자,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에다가 K 묶어내면 베타 플러스 알파 2분의 1 양쪽에 1을 곱하면 40 이제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K를 구해내야 되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1 플러스 2K예요. 그러면 1 플러스 2K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니까 K 값이 40 3K가 39 K는 13이에요.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함수 fx의 pq를 알아내야 돼요. 우선 fx의 그래프는 x축에 접한다는데요.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x축에 접하는 모습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뭔진 모르지만 y좌표가 0인 건 확실하네요. x축에 접하면 y는 0에 방정식의 근이 1개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이용하거나 지금 꼭지점 구해야 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 돼요. 자, 꼭지점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 플러스 4분의 p의 제곱 마이너스 q 그러면 가 조건에 의하면 4분의 p의 제곱 마이너스 q는 0이어야 돼요.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p예요. 그건 자, 구간 안에서 어디까지 그려지는지 힌트가 되는 거죠. 2분의 p하고 가까운 것은 p예요. 마이너스 p가 멀죠. 실제로 정의된 것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이 구간 안에서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P를 대입했을 때죠. 얘가 최소값 마이너스 54라고 해요. 그러면 F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4다 이용해 볼게요. 마이너스 P제곱도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54 이 P의 제곱 플러스 Q가 54 여기에서 이 가에서 나온 것과 나에서 나온 힌트를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 두 개를 더해 볼게요. 기억 더하기 니은만 해도 Q가 사라지네요. 그러면 4분의 9 P의 제곱이 54 P의 제곱이 9분의 1이니까 24 그쵸? P의 제곱은 구했고요. 네, 그러면 P의 제곱 이용해서 Q를 구해볼게요. 자, 기억에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4분의 24니까 6 마이너스 Q가 0이죠. 그러면 Q가 6이에요. 그러면 Q의 제곱은 36이네요.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건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만 구하면 되니까 24 더하기 36 정답은 60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기는 대칭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따져줘야 돼요. 2분의 P가 P하고 가까우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P를 대입했을 때라는 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변의 B는 1대 1대 루트 2예요. 그리고 닮은 삼각형인 경우에 넓이 B가 A 대 B면 닮은 B는 루트 A 대 루트 B가 되는 거죠. 삼각형은 각 두 개만 같아도 AA 닮음이고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어요. K 범위가 이것인 실수 K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A, B, C, D는 2고요. E, F, G, H는 2K예요. 대각선이 모두 O에서 만나고 이렇게 서로 이등분되게 대각선이 이렇게 되도록 놓았어요. 이때 삼각형 AKJ의 넓이가 삼각형 EJI의 넓이의 2분의 3배가 된대요. 이 두 삼각형은 둘 다 여기 직각이고 막곡지각이니까 네, 둘은 닮음이죠. AA 닮음이고요. 그럼 넓이 B를 알려주면 길이 B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각선이 이게 교차되게 뒀기 때문에 여기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여기 45도잖아요. 여기서 45도가 돼서 이 삼각형 둘은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길이 B를 1대 1대 루트 2를 이용해서 변의 B를 둘 수 있어요. 이때요, 요 조그마한 삼각형의 EJ를 X라고 두고 다른 것도 X로 표현해서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라는 거 이용해서 X를 찾아낸 뒤에 EK도 찾아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X라고 두면 넓이가 2분의 3배면 길이는 닮은 삼각형이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유리화해서 2분의 루트 6x 둘 거고요. 그리고 자, 대각선에 겹치게 이렇게 둔 거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똑같이 되죠. 1대 1대 루트 2에서 이 변의 JI 길이는 루트 2x입니다. 이들을 더해서 변의 길이는 2예요. 루트 6x 플러스 루트 2x가 2. 루트 6 플러스 루트 2x가 2니까 1차식만 풀면 돼요.
유리화하면 되거든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분모는 4. 그래서 x는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예요. 자, 이제 이 변의 길이를 x로 표현해 볼게요.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다 루트 2를 곱해서 여기는 루트 3x가 되죠. 똑같이 이 길이도 x고요. 그러면 이렇게 더한 게 2k예요. 그러면 2x 플러스 루트 3x 요게 2k이다. 요 값을 계산해 보면은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x를 곱한 건데 x가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예요. 따라서 k가 4분의 1 하고 2 플러스 루트 3이랑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한 값을 정리해 보면 돼요. 2 루트 6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자, 그럼 k 값이 요거라고 돼 있는데 앞에 개수가 다 4분의 1이죠? p하고 q가 둘 다 4분의 1이네요. 따라서 100 정답은 50. 허수단위 i는 지수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꼴, 2인 꼴, 3인 꼴, 나누어 떨어지는 꼴이 반복이 되죠. 이렇게 4개가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1 플러스 i의 제곱이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2i 마이너스 2i가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i가 들어있으니까 이것의 거듭 제곱도 4개의 규칙이 있어요. 즉 1 플러스 i를 만나면요. 제곱을 해놓고 그 제곱의 무엇, 몇 승, 그것의 규칙을 알아내면 됩니다. 우선 이제 분모에 i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해서 이렇게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주면요. i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i의 2n제곱이 되고요. 우선 제곱부터 먼저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i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i의 n제곱은 4개가 반복이 되고 또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2개가 반복되니까 이 4개 단위로 우선 구분해서 볼게요. n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꼴. 이때 k에는 1부터 나와야 되니까 0부터 대입하는 걸로 할게요. 이런 꼴일 때 요 중괄호 안의 값은 i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4k 플러스 2 꼴일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즉 0이 되고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꼴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m제곱이 되고 4의 배수꼴은 1 플러스 1 2의 m제곱이 돼요. 문제에서 이 계산값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을 찾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음의 실수가 나오지 않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음의 실수가 나오는 걸 찾아볼 건데요.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음의 실수가 나오는 m을 생각해 볼게요. 우선은 i-1은 제곱 단위를 이용해요. 우선 제곱부터 해보는 거죠. i-1의 제곱은 마이너스 2i고 이 마이너스 2i에다가 또 그쵸? i가 있기 때문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꼴. 이런 식으로 제곱을 똑같이 해주면 4제곱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음의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즉, 이 제곱 말고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꼴이 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양쪽에 똑같이만 해주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꼴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2부터 대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양쪽에 똑같이. 그럼 결과적으로 m은 이렇게 곱해진 거죠. 그래서 m은 2 곱하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꼴 이런 게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적어볼게요. 몇 개가 되는지. 처음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꼴은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4를 더하면 돼요. 6, 8, 4를 더해야 돼요. 10, 14, 18, 22. 그 다음에 26 같은 경우에는 곱하면 이제 50이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니고 이만큼. m이 될 수 있는 건 4, 12, 20, 24, 36, 44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몇 개인가요?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에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m이 6가지로 바뀔 수가 있고 이 n은 4로 나눴을 나머지가 1인 꼴 50 이하의 이 4로 나눴을 나머지가 1인 꼴을 세야 되는데요. 그건 4의 배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쉬워요. 50 이하의 4의 배수는 50을 4로 나눠보면 12, 1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48까지죠. 여기까지 4의 배수는 12개예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은 4보다 작은 1부터 해서 4의 배수에다 1을 더한 것인데요. 49까지도 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것이 50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12개에다가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죠. 13개예요. 세는 김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것도 세볼까요? 자, 3부터 시작해서 여기에다가 3을 더하면 되죠. 마지막의 수가 3 더하면 51이니까 50을 넘어가게 돼요. 그럼 기존에 12개에서 하나 빠지는데 앞에 하나 더 있으니까 12개가 되는 거죠. 자, 요때 그러면 m, n은 얘가 6가지, n이 13가지니까 곱해서 78. 세 번째 거 해볼게요. 이것도 제곱을 이용해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i예요. 그러면 양쪽에 뭐를 거듭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될 수 있죠? 그쵸?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꼴이면 되죠. 조금 내려서 해볼까요? 여기도 이런 꼴이면 돼요. 양쪽이 똑같이 해줘야 되죠. 그러면 m은 2 곱하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꼴. 마찬가지 이것도 위에 봤다시피 6개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경우에 만들어낼 수 있는 순서쌍은 6개 곱하기 이게 12개였죠? 4로 나눴을 나머지가 3인께 그래서 곱하면 72. 자, 총 순서쌍의 개수는 78 더하기 72 150개